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둘째 마당 두잇 코딩 테스트 기초편에서 5-3 이진 탐색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진 탐색은 간단한 구현에 비해서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는 탐색 알고리즘이어서 실제 코딩 테스트에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 시간을 통해 이진 탐색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진 탐색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진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이진 탐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대상 데이터의 다시 읽어보면 대상 데이터의 중앙값과 찾고자 하는 값을 비교해 데이터의 크기를 절반씩 줄이면서 대상을 찾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본 건데요. 이진 탐색의 기능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것이고요. 특징은 중앙값 비교를 통해서 대상을 찾고자 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 n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진 탐색은 정렬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할 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구현 및 원리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코딩 테스트에서 부분 문제를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이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탐색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에서는 내림차순도 조금만 응용하면 되겠죠? 다음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1번, 현재 데이터에서 중앙값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중앙값은 평균값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디언 값을 얘기합니다. 미디언 값. 미디언이 뭐죠? 예를 들어서 11개의 수가 있으면 정렬되어 있겠죠? 있으면 여기에서는 여섯 번째 값을 말하는 거죠. 뭐 짝수로 있을 수도 있겠죠. 10개가 있으면은 뭐 다섯 번째 값 아니면은 뭐 여섯 번째 값.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더 원하는 걸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보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보다 중앙값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현재 오름차순 샘플일 때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데이터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어떤 x라는 값을 찾고자 해요.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하는데 가운데 값을 딱 뽑아 봤더니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이 값이 여기 있는 값을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y가 x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다 버리면 돼요. 이쪽만 또 추가로 찾아보면 되겠죠. 만약에 중앙값이 이번에는 데이터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반대로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을 하다가 중앙값이랑 타겟이 완전 똑같게 딱 나와서 찾게 되면은 탐색을 종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지금도 그렇게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로 이렇게 설명드려도 다 알아들으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모든 분들이 더 이해가 쉽도록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진 탐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55고요. 데이터 현재 갖고
데이터 셋은 지금 16개의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 16개의 셋에서 가운데 값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셋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네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우리는 55를 찾고 싶어요. 55가 어디 있는지. 근데 가운데 값을 보니까 41이에요. 그럼 41이랑 55랑 비교하면 55가 더 크겠죠? 55가 더 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55라는 값은 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은 다 버리고 나머지 이 부분만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또다시 가운데 값을 선택해줘요. 가운데 값 선택하면 뭐죠?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죠? 67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55잖아요? 그럼 55랑 67이랑 또 비교를 해줍니다. 67이랑 55랑 비교를 해주면 이번에는 67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67보다 큰 오른쪽 데이터셋을 반대로 버려줍니다. 버려주고 남은 또 데이터셋에서 우린 또 반복을 해주는 거죠. 또 중앙값을 선택해줘요. 중앙가 이번에 49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49랑 55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55가 더 크죠. 55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왼쪽 부분을 버리고 중앙값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이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여기서도 중앙값 선택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선택하게 돼요. 그 여기 있는 값이랑 값이 55죠. 우리가 원하는 처음 타겟 데이터, 타겟 데이터 이 값을 비교하면 어떻죠? 똑같죠? 똑같으면은 우리가 찾게 된 거고 탐색을 종료하도록 이제 탐색이 종료되게 됩니다. 요게 저희 그 이분 탐색, 이진 탐색의 원리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진 탐색을 사용하면은 여러분 여기 밑에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진 탐색을 사용하면 n개의 데이터에서 로그 n번의 연산으로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개 데이터면 최대 4번의 연산으로 원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진 탐색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진 탐색에 대해서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께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